네, 이제 다 들어온 것 같으니까는 준비할게요. 어, 음, 어, 일단은 순서는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는 준비가 되신 분은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오늘 내가 할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숫자 1. 희영은 뭐, 안 하지 않나요? 안 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분들, 수빈, 서준, 그다음 김전 선생님, 본인이 해야 되는 분량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면은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재희 선생님 21번, 29번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1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재희 선생님 먼저 하실 거면 화면 공유는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상태니까 화면 공유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수빈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서준 준비됐나요? 서준 준비가 됐나요? 아, 그러면은 순서는 그렇게 합시다. 네. 정인 선생님, 수빈, 그다음에 서준 이렇게 하실게요. 네. 그 화면 공유하고 진행할게요. 네, 그 화면 공유하는 아이디로 다시 들어가서 잠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수락은 했고요. 수락은 했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1번부터 PDF 페이지 7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글자 글자 키우는 키우는 게 게 샵이었나요? 샵이었나요? 네, 지금 목소리가 두 개로 들리는데 마이크 하나는 꺼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아, 보시 네, 마이크 하나 껐어요. 네, 네, 지금 됐고요. 네네, 네네. 네, 샵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 샵하고 한 칸 띄워보세요. 스페이스바. 네, 그렇게 아, 하면 되고요. 지금 위에 있는 그 크기가 세 개짜리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샵 세 개 한번 해보실래요? 샵 세 개인 것 같은데. 네, 샵 세 개 하시고 화살표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리고 이거 뭐지? 동그라미 요거 하는 거는 1번, 2번, 3번, 4번이 동그라미잖아요. 네, 네, 그거는 위에 있는 거 동그란 거 있을 거예요. 20번 한번 열어보실래요? 열면 그 동그란 거 있으니 그거 복사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하나만 복사해서 다 1, 2, 3, 4 맞춰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해놓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샵 3개짜리로. 네. 뭐 지금 안 네, 계셨는데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면 될 것 네, 같고. 네, 네. 진행하시면 될 그러면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수정을 빅데이터, 한 번을 하고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뭐, 빨간 줄도 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금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빨간색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을 해봐야 돼, 한 번을. 그래야지 본인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하시든 아니면은, 본인 그 진행하실 때 그냥 하고, 그 뭐 수빈이나 다른 친구들 할 때 수정을 하든, 그렇게 좀 네, 해요. 네, 일단 문제만, 네. 빨간 게 많은데? 많은데요. 빨간 거 아무튼, 많아도 돼요. 빨간 거 많아도 되고, 나중에는 한 번 더 볼 때는 빨간 거가 없어질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네네. 진행하시죠. 네.
네, 그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크리스피 DM인데요. 네, 이 분석 방법론 중에 업무 이해에 해당되는 태스크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고 답을 채팅창에 남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뭐 어떤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기술 분석, 데이터 탐색, 데이터 품질하게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어떤 단계에서는 업무 목적 파악, 상황 파악, 데이터 마이닝 목표 설정, 프로젝트 계획 수립, 뭔가 이런 업무들이 있고요. 또 분석용 데이터 세트를 선택한다든지 데이터를 정지하고 통합하고 분리하는 이런 단계도 있겠고요. 아니면 모델링 기법 선택, 모델 테스트 계획 설계, 모델 작성, 모델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 태스크 단계는 특히 업무 이해에 해당되는 그런 태스크는 어느 부분일까요? 업무 이해. 업무 이해니까 뭔가 앞단 같죠? 네, 맞습니다. 1번을 선택했는데, 네, 앞단이고요. 그래서 크리스피 DM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의 절차가 있어요. 업무 이해,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의 단계가, 태스크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 업무 이해는 목적 파악, 상황 파악,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의 단계가 있었고요. 업무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데이터 이해를 하네요. 그때는 데이터 속성 이해, 뭐 문제점을 식별하고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탐색하고 품질하기 이런 데이터 이해가 있고요. 데이터를 이해한 다음에 준비를 하네요. 근데 준비할 때 이제 데이터 정제를 많이 하죠. 그리고 네,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세트 선택하고 정제하고 통합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데이터 준비에 많은 시간이 이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이해,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한 후에는 이제 드디어 모델링을 세우죠.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모델링을 설계하고 작성하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이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델링이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가 뭐 예측이면 예측, 뭐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사용하죠.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그 뒤에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이 전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제일 낫겠네요. 그림을 보면은 업무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 전개가 조금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된 이 모델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하죠. 이게 전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살짝 올려보실게요. 네, 여기, 요 표 보시면은 설명을 잘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게 될 것 같아요. 설명 보시면 업무 이해라고 하는 게 여기 설명 보니까 각종 첨부 자료와 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비즈니스 이해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인 선생님이다. 그리고 저다라고 하면은 제가 실제 담당자고 정인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맡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갑이 을한테 나 이거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예, 거기 가만히 냅두시고,
예, 요 1번에 갑이 을한테 나 업무 어떤 거 지금 필요해.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단계, 그게 업무 이해 단계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의 이해. 그러면은 그런 업무에 해당하는 거를 할 때, 제가 이제 요청을 하죠. 갑한테.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너희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한테 줘야 내가 어떤 거 앱 같은 걸 만들 수 있었어.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내가 지금 만들 거를 을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데이터 이해는 을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갑한테 너희 이런 데이터 있어? 혹은 내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게 데이터의 이해. 그러면은 갑하고 을하고가 1, 2번에서 얘기가 끝나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준비가 됐겠죠. 갑이, 이거는 이렇게 되고, 갑이, 이거는, 너가 따로 이렇게 해서 이거 구해. 이렇게 해서 데이터 준비가 됩니다. 데이터 준비가 되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로우 데이터로 오게 되면은 아무런 거가 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저도 이제 어떤 교환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데 예를 들어 뭐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내가 지금 가지고서 읽고서 이거 갖다가 강의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제가 노션에다가 정리하는 이런 거가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제가 끝나는 거, 그지? 여러분들 노션 작업 저랑 해봤죠? 데이터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그지? 그다음에 분석용 데이터 세트, 그다음에 데이터 정제, 데이터 통합, 학습, 검증 데이터 이런 것들 분리해서 수행한다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문제 같은 것들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설명에 해당하는 거를 잘 학습자가 이해를 했는지 이 평가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만 저한테 배운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해봤더니 어떤 특정 부분이 틀리더라.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 중에 한 3번이 틀려. 매번 3번이 틀리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3번을 강화해야 되겠죠.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이에요. 뭐 어떤 패턴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더니만 항상 3번이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은 나중에는 3번에 해당하는 거가 평가죠. 3번에 해당하는 거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3번에 해당하는 거를 더 올리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개. 그런 작업들이 끝나가지고 완벽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배포하는 단계가 전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개를 했으면은 이 어플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 해당하는 거를 배포를 했더니 뭐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누구는 잘하고 있고 누구는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모니터링, 유지, 보수. 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동영상 스트리밍 중에 몇 분, 몇 초에 끊기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많이 끊기면은 이제 디버깅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 이제 유지,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과정이, 만약 6개월 과정이었어. 그러면 끝났죠? 끝나면 어떻게 돼요? 누구는 수료를 했고, 누구는 수료를 못했고, 이런 거가 프로젝트 종료 보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단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외우려고 하면은 잘 안 외워지는데, 이거를 업무상으로 투영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지? 업무상 투영을 시켜보시면 업무 목적을 파악하더라. 뭐 상황을 파악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 있어가지고 많이 이게 문제에서 좀 헷갈린 느낌이 들어요. 헷갈리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크리스피 DM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더라. 그죠? 이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봤더니만은 외우는 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나? 업태준 모평전 이렇게 나오네요. 업태준 모평전. 그래서 한 번을 생각해 놓으면은 나중에 나오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태준 모평전 이렇게 외우는 거가 있으니까 이 교재가 좋은 게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교재 끝까지 뭐 본 적은 없어요. 보질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교재로 수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좀 많이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나가주세요. 이번 문제. 세마 분석 반복론의 분석 절차로 옳은 것은 세마니까 뭔가의 약자겠죠. 한번 다들 맞춰보세요. 어머, 정답이 보였지만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댓글에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세마는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이렇게 샘플링, 탐색, 수정, 모델링, 검증으로 샘플링은 말 그대로 샘플링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뽑아내야겠죠. 그다음에 탐색은 익스플로레이션 해서 세마의 탐색을 하는, 그래서 요 데이터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뭐 이게 연속형인지 범주형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예측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를 탐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색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정이나 정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정 단계에서 뭐 표준화도 거치고 아니면은 변환도 하고 그리고 변수를 새로 생성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된 데이터가 다 이제 샘플링, 탐색, 수정의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모델링 이때 돌리죠.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서 예, 그 숨겨진 패턴을 발견한다는 의미는 모델링을 하면은 뭔가 수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패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모델이 또 아까 평가랑 좀 비슷한 단계죠. 검증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마 분석 반복론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것.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분석할 때 데이터의 계층이 있죠. 그 계층이 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가 아닌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정답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빨리 맞추셨네요. 이것도 해설을 바로 보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큰 틀에서는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단계를 살펴봤죠. 세마 뭐 단계, 그리고 크리스피 DM 단계에서 분석을 할 때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요. 그 안에 세부적인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종류, 업무 종류겠죠. 이 단계별 해야 되는 업무 종류가 태스크. 그 업무 종류 하에 그 업무별 또 스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계, 테스트, 스텝. 여기서는 단테스라고 되어 있네요. 단테스. 분봉 방법론의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시스템은 아니죠. 단계가 있고 단계에 업무별로 태스크가 있고 태스크도 또 스텝이 있고 그렇습니다. 24번 문제 갈게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로의 분석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네, 분석 절차 중에 어떤 게 옳은지 또 맞춰보세요. 네, 맞추셨네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절차는 처음에 기획을 먼저 하죠. 데이터 준비에 앞서 기획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준비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아까 모델 단계랑 좀 비슷한 거예요. 시스템 구현하고, 아까 검증하거나 평가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개했죠. 네. 그래서 뭔가 비슷비슷한데 용어가 좀 다르죠. 지금 아까 크리스피 DM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뭔가 준비하는 것부터, 아니, 업무 이해 뭐 이런 거나 크리스피 DM에서는 업무 이해, 그리고 데이터 이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정하고 뭐 이런 단계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그런 거를 기획이란 말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따로 있고 크리스피 DM 따로 있고 세마 따로 있고 그래서 좀 헷갈렸었는데 용어만 조금씩 다르고 요런 게 이제 흐름은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제 모델 나오고 평가 나오고 앞단에서 데이터 준비하거나 데이터 정제하는 이런 다루는 과정, 그리고 그 앞에서는 업무 이해를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설이 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원래 요건데 어 다시 잘 들어와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됩니다. 분석 기획일 때 기획 안에 아까 업무 이해랑 비슷한 비즈니스 이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정의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위험 계획도 수립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도 하고 그전에 데이터 뭐 스토어 설계, 필요 데이터에 대한 정의도 하고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분석 안에 모델까지 다 들어가긴 하네요.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고 뭐 텍스트 분석, 탐색자 분석 이제 본격적인 분석을 하고 여기서 모델링 평가까지도 아예 다 끝내고 그거를 좀 더 현업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아우르는 것 같아요. 아까 크리스피나 세마에 비해서 좀 더 넓은 범주의 방법론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분석에 끝나지 않고 실제 현업에서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그냥 모델에서가 아니라 시스템까지 가서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그리고 평가 전개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데이터 스토어를 설계한다는데 그 스토어가 뭔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두는 저장소가 스토어인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외에 단순한 파일이나 이메일도 포함한대요. 그리고 수집 과정에서 크롤링을 한다든지 배치 처리를 한다든지 한다고 하네요. 배치 처리, 크롤링은 다들 아실 거고, 뭔가 이제 웹에서 수집해 오는 거죠. 긁어오는 거죠. 그리고 배치 처리는 그, 아, 실시간 작업하고 얘는 반대의 개념으로 뭔가 작업 단위를 묶어갖고 일괄로 처리하는 뭔가 그런 거라고 하네요. ETL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Extract, Transform, Load. 그래서 뭔가 끄집어내고 변환하고 올리고. 수집 데이터를 추출, 가공, 그리고 데이터 마트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는 기술이 ETL이래요. 요거, 아, 옆에 잘 안 보이면은 이걸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그거 확대하지 마시고, 클릭 한번 해보세요. 따닥. 커지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설명하시면은 사람들 보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설명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TL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할 때 그냥 저희가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이런 분석 많이 해요. 처음에 물론 이제 텍스트 분석 그냥 무작정 텍스트 분석하죠. 텍스트가 만약에 있는 경우 텍스트 분석하고, 그리고 탐색적 분석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통계량, 왜 평균, 뭐 4분위 수, 중위값 막 등등 있잖아요. 저희 옛날 많이 배웠던 그런 통계량을 그냥 산출도 하고 시각화도 해보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시사점이 도출이 되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파악도 했고 그 시사점을 기반으로 이제 나중에 모델링은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보겠죠. 물론 다 따로따로긴 해요. 텍스트 분석 따로 하고 탐색점 분석 따로 하고 모델링 따로 하고 데이터 갖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후에 모델링에 같은 경우는 평가 검증까지 한다 보시면 되고요. 2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탐색 단계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올바르지 않은 것. 초반에 뭔가 문제를 탐색하는 그 단계인데 그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가설의 생성이네요. 잘 맞추셨네요. 문제를 탐색할 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분석 방법론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또 분석 방법론 중에 하향식 분석 과제 발굴 절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과정은 문제 탐색을 하고 그다음 문제를 정의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이 하기에 앞서 어떤 우리가 과제가 있을 수 있지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 앞단에 발굴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탐색하고 그 문제를 결국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탐색을 하고 그 방안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타당하면 그 중에 선택을 하는
이렇게 과제 발굴 절차다. 근데 그게 하향식이다. 과제 발굴 절차인데 하향식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실전에는 이게 이제 이론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실전에는 진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문제가 뭐인지조차도 모를 경우가 많다 보니까 탐색하고 정의하고 해결안 내놓고 그중에 가장 타당성 높은 거 찾아서 선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문제 탐색 과정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은 벤치마킹 뭐 해서 그러니까 외부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문제 탐색하는 벤치마킹 많이 하고 그리고 기존에 분석을 많이 했던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참조할 텐데 그래서 분석 유스 케이스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석할 때 이제 좀 확장해서 봐야 문제 탐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거시적으로 본다든지 경쟁사를까지 보고 시장도 보고 우리 역량도 살펴보는 그래서 분석할 기회를 좀 확장해서 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기반 문제 탐색해서 그때 이제 업무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가장 밀접한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업무, 제품, 고객, 규제와 감사, 지원 인프라 이 5가지 영역으로 기획 비즈니스를 분석해서 문제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문제 정의할 때는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비즈니스 문제인데 그게 데이터 문제로 변환해서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한 데이터나 기법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데이터는 이런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시스템을 도출하거나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데이터를 뭘 해야 돼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한 데이터 부족한 게 뭔지 데이터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가 뭔지 그 데이터를 뭘로 어떤 기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해결 방안 탐색은 이제 분석 역량과 분석 기법 및 시스템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 4가지로 구분된다고 해요. 역량이 있고 없고 그리고 분석 기법 시스템이 이제 기존 시스템을 할지 신규 도입을 할지에 따라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어떤 해결 방안을 적용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역량이 있다고 볼게요. 역량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기존 시스템을 이제 개선을 활용하겠죠. 그리고 신규 도입을 할 정도면은 시스템을 고도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석 역량이 아직 없어, 이 회사는. 그러면 뭐부터 기존 시스템 하에서 뭘 해야 되냐? 교육하고 채용을 통해서 역량을 일단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신규 도입 방식으로 간다면 전문 업체를 소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타당성은 경제적 타당성, 운영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을 살펴봅니다. 선택은 이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프로젝트화하고 이제 계획 단계 입력 정보로 선택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문제 탐색 단계에서 사용하는 도구, 문제 탐색 때는 유스 케이스도 살펴보고 탐색을 할 때 외부도 살펴보고 비즈니스 모델에 밀접한 요소들, 제품 아까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업무, 제품, 고객, 규제 감사, 지원 인프라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밀접한 것들에 대한 문제 탐색을 하지만 가설 생성은 문제 탐색 단계에 해당되지 않죠. 다음은 26번 문제 볼게요.
분석 프로젝트의 관리 영역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프로젝트의 관리 영역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춰볼게요. 정답은 네. 여기는 문제 탐색 영역, 프로젝트 관리 영역은 아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이론에 대한 해설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다른 찾아볼 사람이 있나요?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요정 해설 정도만 있었고 제가 원래 이론서에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일단 해설 먼저 볼게요. 혹시 이론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프로젝트 관리 영역은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의 범위,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원가나, 품질이나 이런 거를 다 관리해야 되죠. 통합, 조달, 자원, 위험은 뭐가 있는지, 의사소통, 이해관계자들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에서 관리 항목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원래 어느 페이지에 얘에 대한 설명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일단 그래서 더 살펴보고 싶으나 잘 모르는 관계로 2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데이터 확보 계획 수립 절차로 가장 옳은 것. 또 맞춰볼게요.
아까 26번에 관한 제가 다른 교재에서 좀 내용을 찾았네요. 그걸 하나 더 드려요. 분석 프로젝트의 영역별 주요 관리 항목. 제가 그거는 다른 교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에 보면은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이 있어서 관리하는 주요 5가지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 관리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또 따로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주로 주요 관리 항목은 범위, 시간, 원가, 품질, 통합, 조달, 자원, 리스크, 의사소통, 이해관계 찾아가 있다. 그래서 범위는 데이터 양에 대한 거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투입할지 자원이나 범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고려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뭐 초기에 의도했던 바와 달리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가도 뭐 데이터 외부 데이터 활용하면은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목표로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프로젝트 관리 기획할 때 미리 정해야겠죠. 왜냐면 기대치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될수록 관리를 해야 돼서 이 통합도 뭐 범위, 시간, 거고 그런 것들을 또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 통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통합적으로 보는 것 자체도. 그리고 일단 이게 외부 소스 조달이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달이나 자원이나 이런 조달이나 자원에 관해서도 미리 검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을 그런 위험 요소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모든 프로젝트를 이끌 때 중요한 의사소통, 이 부분도 관리의 방안에서 여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해관계자까지 뭐 각 전문가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까지 봐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를 다 살펴보고 있네요. 27번은 제가 아까 문제 푸셨죠? 얘는 데이터 확보 계획 수립 절차는 처음에 목표 정하고 요구사항 도출하고 예산안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왠지 예산을 더 먼저 세우네요. 계획보다. 목표를 정의하고 요구사항 도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예산을 더 먼저 세우는 거는 전 좀 헷갈리네요. 일단은 주어진 예산을 보고 그거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러면은 좀 덜 헷갈릴 것 같네요. 예산이 적으면 그거 계획을 막 다 세웠는데 예산이 훨씬 많이 드는 걸 수도 있으니까. 또 목표 정의는 성과 목표나 그런 지표, 내 설정을 하는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 비즈니스, 이 도메인에 대한 이 업무 특성을 적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요구사항 도출은 어떤 데이터, 어떤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한지, 목표뿐만 아니라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네. 이번